한국 광복군 창설 80주년 기념 역사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을 훈장을 꿈꾸는 역사 강사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9월 16일이고요. 9월 17일 내일이 80주년입니다. 대한 광복군 창설 하루 전날이에요. 전야제로서의 역할로 오늘 역사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몇 가지 있죠. 최근 이슈가 된 게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민족 친일파로 알려졌던, 물론 다부동 전투에도 일정한 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이제 광복교회 회장 김원웅 회장께서 또 친일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성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 또 광복군 80주년 또 시기가 와서 특별한 우리 국군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잘 목소리 들리시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일단 국군의 뿌리를 찾기 위한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 후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했지만, 친일파 청산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군도 과거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고 대다수 장성급에 올랐고, 대부분 우리 참모총장이나 요직들은 일본군 육사나 만주군 출신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군 거슬러 가면 의병까지 거슬러 간다고 해도 뭔가 이게 역사적 단절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국군의 날도 10월 1일로 정해져 있지만, 저는 광복군 창설일 1940년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국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광복군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 선후, 그 전후를 좀 역사적 발자취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린다는 댓글을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먼저 한국 광복군이 1940년 충칭, 일본과의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임시수도 충칭에서 창설이 됩니다. 9월 17일, 오늘 9월 16일이고요. 그래서 이 광복군을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후, 그렇지만 이제 후는 이제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어서 요 아쉬운 부분들은 좀 뒤쪽에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전반 부분들, 광복군이 창설 이전에 이제 국군의 뿌리를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우리 밴드의 요약 강의, 압축 요약 강의안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같이 보셔도 좋고요. 그거를 더 압축했던 내용을 지금 화이트보드에 좀 적었습니다. 같이 화이트보드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그 인물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오늘의 인물 포인트 가장 중요한 분은요, 이 지청천 장군이에요. 이제 이청천 장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이 분의 어떤 개인의 역사하고 우리 국군의 뿌리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청천 장군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 한국군의 뿌리, 광복군이 아닌 실제 이제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이제 요직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 이제 우리가 조선 경비대부터 한국군 창설이 될 때 큰 역할을 했던 분은 이분이에요. 이응준. 대비해서 보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청천 장군과 일본 육사 동기입니다. 여기 지청천 장군도 일본 육사 출신이긴 하지만, 지청천 장군은 나중에 독립군으로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지청천 장군부터 이제 개인 일대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한제국군이 있죠, 우리.
조선이 국부를 바꿔서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나중에 대한제국군이 1907년 해산돼요. 우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거기서 이제 거의 뒷부분에 대한제국군이 해산되면서 이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었고 그게 1907년입니다. 그리고 해산이 돼요. 대한제국군이. 그렇지만 육군 무관학교는 약간 존속됐어요. 이 지청천 장군은 육군 무관학교, 대한제국군 내에 육군 무관학교를 하세요. 그런데 육군 무관학교도 1909년 해체가 되고요. 일부 육군 무관학교 생도들 일부가 일본 육사에 편입을 합니다. 당연히 지청천 장군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일본 육사에 편입해서 공부를 해요. 아까 말하는 우리 육군, 우리 조선 경비대 창설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응준, 이분도 지청천과 같은 육사 동기예요. 같이 공부를 했어요. 동기입니다. 그래서 잘 수료를 했고요. 나중에 지청천 장군은 1910년 3.1운동 이후에 이제는 독립군에 가담을 해야겠다고 해서 일본군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만주로 가서 만주에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가요. 거기서 이제 교관이 되죠. 그래서 독립군에 합류를 하고요. 아까 말한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응준이라는 분은 그냥 일본 육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일본군 장교로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응준 이분은 그러니까 조선인 출신 중에서 가장 높은 대령까지 올라가요. 네, 일본군 대령. 그리고 나중에 한국군 조선 경비대를 창설하는데 주도를 하게 돼요. 미 군정이 이응준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부탁을 하는 거죠. 같이 이제 도와달라. 이응준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청천은 독립군으로서 1920년대 이후 광복군 창설까지 해방까지 일제에 맞서 싸우고요. 같은 동기인 이응준은 일본군 장교로 남아서 일본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동기인데 서로 다른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두 분이 굉장히 큰 오늘의 한국군 뿌리를 찾는데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군 아까 해산되고 의병이 합류됐고요. 우리 경술국제 한일합방 이후에는 독립군으로 변모하면서 나중에 만주에서 일본과 싸우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독립군, 우리 뿌리 에서 이 독립군, 만주의 독립군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 제가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밴드 라이브에 했는데, 그 1920년 많은 독립군들이 이제 일본군과 혈투를 벌이죠.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에 찾았는데 어떤 부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냐면 크게는 이렇게 두 부대. 물론 여기 대한 독립군 홍범도 장군 부대도 있지만 일단 생략을 하고요. 광복군까지 이어지고 해방 후에까지 우리 국군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 중심으로 말을 한다면 일단은 이 지청천 장군은 서로 군정소 사령관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청천 장군 여기 신흥무관학교 가가지고 교관이 됩니다. 교관이 돼서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항일 전투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여기 북로군정수로 유명한 김자진 장군이 계시고 여기 이제 참모장으로 이범석 장군이 같이 계셨는데 이범석 장군도 신흥무관학교 몰래 교관으로 왔다가 나중에 북로군정소가 창설되고 거기서도 이제 사관 생도를 교육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범석 장군도 신흥무관학교 교관에서 북로군정소로 갔다가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독립운동사에서는 우리 광복군 이전의 역사에 따져서 따진다면 이 독립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서로 군정사의 지청천, 그 다음에 이 이범석 이런 분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이 김홍봉 이분 아시죠? 우리 뭐 의열단 만든 그 영화에도 되게 많이 알려졌죠. 이제는 전국구 스타죠. 물론 비운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이제 뭐 암살이나
아니면 밀정이란 영화에서 실제 이제 주인공 모델이 김원봉이잖아요. 이분도 신흥무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자퇴를 하셨어요. 이분은 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여러 군데 갔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다가 자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성격이 괄괄하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의열단을 이제 1919년 만주에서 만들면서 의열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원봉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김원봉도 의열투쟁을 하다가 군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조선 의용대가 또 광복군에 합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군의 뿌리를 찾을 때 이 김원봉 장군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독립군에 보면 신흥무관학교 출신 교관, 그 다음에 이런 출신들이 우리 독립군의 굉장히 큰 원천이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우리 아까 독립전쟁 있죠? 1920년대 봉오동 전투뿐만 아니라 이 청산전투에도 여기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군으로 따지면 독립군, 사관, 학교로 따지면 역군 무관학교, 그죠? 대한제국에 있었고 신흥무관학교가 우리 독립군의 일종의 사관학교 역할을 했는데 거기 출신들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엄청 많이 큰 공을 세우시고 큰 역할을 하십니다. 지금 뭐 댓글에 뜰작 시스템 좋다고 칭찬하는 댓글을 봤습니다. 좋은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이제 독립군, 우리 이제 광복군의 뿌리, 국군의 뿌리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요건 1920년대 초반의 이야기고요. 이제 중국 관내로 가요. 만주는 이미 만주사변으로 일본군이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내, 중국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국군의 뿌리를 찾을 때 이제 이 광복군 전에 조선 의용대를 창설을 해요. 누가? 그 유명한 김원봉이 주도를 하면서 창설을 합니다. 여러분 김원봉 하면 뭐 사회주의자 아니야? 나중에 북한 정권에 참여해서 이렇게 편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선 의용대를 누가 창설했냐? 김원봉이 창설했는데 이걸 도와준 사람이 중국 장제스예요. 국민당 우파. 그죠? 장제스가 김원봉을 되게 좋아했어요. 김구보다 오히려 김원봉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의용대조차도 이게 중국 국민당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김원봉 주도의 조선 의용대, 우리나라 군대가 창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학교에서 창설이 됐다가 나중에 화북지대도 만들어요. 조선 의용대에 많은 조선인들이 이제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화북지대로 만들어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 화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 있잖아요. 공산당 쪽 사회주의 성향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요 화북지대는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서 일본군과 싸우게 되고요. 여기 나머지 조선 의용대는 원래는 이제 화북지대에 가서 같이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김원봉이 임시정부 충칭에 합류를 해요. 여기 갔다가 낙양까지 갔다가 다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일부가 조선 의용대 일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를 해요. 1942년에 먼저 창설이 돼요. 한복군이 1940년 9월 17일에 창설되는데요. 2년 정도 후에 여기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 강복군에 합류가 되니까 우리 국군의 뿌리를 한국 강복군, 그 다음에 일부는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선의용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지대에 합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국 강복군 창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잖아요. 혹시 국군의 날이 왜 제정됐는지 아십니까? 뭐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저희 나피디님밖에 없어서 나피디님이 해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처음에 우리가 밀렸다가 38도선을 까지도 이제 인천 상륙작전으로 38도선까지 이제 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유엔군에서 38도선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 아마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들어가면 뭐 중국이나 소련에 이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이때 이승만이 이때 정일곤이라는 이제 만주군 출신 참모총장한테 명의해서 돌파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 돌파한 날짜가 10월 1일이에요. 네, 우리가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38도선 집권에까지 있다가 돌파한 거를 10월 1일 요 날짜를 삼아가지고 국군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별 의미가 없잖아요. 뭐 전쟁 중에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 역사적 정통성의 입장에서는 10월 1일이 굳이 국군의 날로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했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이게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상해에서 4월 11일 날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많이 했잖아요. 작년에 100주년. 그렇다면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로 본다면 국군의 뿌리도 대한민국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순리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군대를 만든 게 광복군이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산하에 한국광복군이 1940년 9월 17일에 창설이 됐다면 국군의 뿌리를 이때 국군의 날로 정하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제 여기 독립군, 서로군정소, 북로군정소, 대한독립군 이런 단체들도 임시정부와 연결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서로 이미. 근데 하나의 단체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단체로 나눠졌지만 임시정부에 연계해서 일본과의 전쟁을 계속 한 것이었고, 단일하게 만든 거는 한국 강복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7일로 국군의 날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소신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문재인 정부에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긴 하지만 임기 말기에 여기 광복군 창설일로 국군의 날을 좀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여기 임시정부, 그 당시 장기석 국민당 임시정부 충칭에서 만들어져요. 당연히 이것도 중국 국민당이 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창설이 되는 겁니다. 그때 총사령 지청천 장군이에요. 그래서 지청천 장군은 봐보세요. 제가 계속 뿌리를 찾을 때 이분이 육군 무관학교 출신입니다. 비록 일본 육사로 가서 그래서 선진 군사학을 공부하죠. 하지만 이분은 늘 그래요. 언제 계속 일본 장교로 남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독립군으로 합류했다는 생각을 하고 선진 군사학을 배우자라는 굉장히 생각을 했고, 실제 탈출해서 독립군에 가담을 했는데, 이분이 서로 군정서 나중에 1930년대도 굉장히 많은 대전자령 전투도 큰 승리를 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결국 한국 강복군, 어떻게 보면 국군의 바로 앞뿌리가 될 수 있는 한국 강복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분은. 그리고 여기 참모장 넘버 2죠. 설명한다 그러면 넘버 2 참모 중에 이보부석 장군, 그죠? 여기 북로군정소 신흥무관학교 교관도 있고, 북로군정소 김자진 장군 밑에서 연성대장,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분이 또 참모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실제는 나중에 김원봉이 1942년에 합류하는데요. 부사령관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넘버 2는 원래는 이범석이었다가 김원봉이 들어오는 바람에 넘버 2, 이범석은 넘버 3로 넘어가긴 하지만, 여기 부사령관직을 만들고요. 제1지대를 의용대로 편입을 시켜요, 광복군. 그래서 김원봉 장군이 넘버 2로서 광복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김원봉은
장군은 또 신흥무관학교 출신.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한국 강복군의 창설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분들이. 그러니까 역사적 정통성은 한국 강복군이 확실히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주장합니다. 한국 강복군, 이 창설일로 국군일을 바꾸자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강복군의 역할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영국군과 연합해서 버마지대에서 훈련을 했고요. 실제 이제 전투나 여러 가지 정보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안에서 2지대, 3지대가 여기 진공작전을 하려고 해요. 일명 독수리 작전이라고 해서 진공. 그러니까 일본군이 점령해 있던 한반도에 들어가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선 사람 이제 결집을 시켜서 일본군 이제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혼란한 틈에 이제 미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군 산하에 이제 진공 작전을 이제 수행했던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었고, 광복군 내에서 실제 이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들어가진 못해요. 생각보다 빨리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복군이 여러 가지 이제 연합군과 함께 참전을 했고, 실제 진공작전을 위해 훈련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그냥 국군의 뿌리를 찾는 그런 의미에서도 한국 강복군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한국 강복군 출신이 해방 정국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운하게도 미군정이, 여기는 소련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이 있는데, 미군정 하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선 경비대를 만들어요. 조선 경비대를 1946년에 1월 달에. 근데 이게 이제 국군의 전신이에요.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바로 전신, 미군정 하에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강복군, 이런 지청전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이나 아니면 뭐 김원봉 이런 분들이 한국 조선 경비대에, 국군의 전신이니까 경비대에 들어와서 중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미군정은 일본 육사나 만주군 출신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경비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 경비대를 창설의 주역이 이 사람이에요. 이웅준. 아까도 계속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원래 지청천이나 이범석 장군이 돼야 되고 아니면 김원봉 장군이 돼야 되는데, 육사 출신, 아까 대령까지, 일본군 대령까지 했던 이웅전이 중심이 돼서 경비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 이웅준 밑에 일본군 출신의 장교들, 만주군 출신의 장교들이 모이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영어학교라는 일전 사관학교 전에 이제 간부들 뽑는 학교에 입학을 대거해요.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들이 여기 대거 입교를 해서 여기 이제 단기 졸업을 하고 나서 대부분 조선경비대 장교로 임관을 해요. 그런데 광복군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미만이죠. 대부분 90%, 그러니까 만주군, 일본군 아니면 뭐 일본군을 갖다 학도병이나 아니면 뭐 지원병 뭐 이런까지 포함하면 거의 90%가 일본군, 만주군 출신으로 충원이 된 거예요, 장교들이. 그러니까 이게 광복군은 중심에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비대,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이 조선 경비대가 일본 장교로 가득 찼으니 그건 완전히 친일파가 다수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광복군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부 광복군도 들어가요. 그렇지만 아까도 10% 미만, 적어도
적어도 5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비율적으로 우리 광복군 출신이. 그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본군하고 이제 실전에 능한 일본군과 만주군이 필요하더라도 뭐예요? 뭔가 이제 회개를 하고 우리가 그 반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도 광복군이 그래도 50% 아니면 독립군 출신들이 한 50%는 차지를 해야 되는데 역으로 만주군과 일본군 출신 9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극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군뿐만 아니라 경찰, 그 다음에 여기 행정, 내각, 사회 여러 분야의 친일파들이 이제 요직을 차지를 하게 되면 민족의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분야도. 그래서 슬프게도 우리 국군의 아버지가 지청천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이나 김원봉 장군 나중에 이제 월북해서 뭐 이건 할 수는 없지만, 국군의 아버지로 이응준 장군이 되어 있어요. 비석에 그게 나와 있어요. 현충원, 지금 서울 현충원 이제 이응준 요 분의 비석 앞에 뭐요? 국군의 아버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픈 거죠. 적어도 국군의 아버지는 이쪽으로 광복군 출신, 독립군 출신에서 나와야 되는데 서글프게도 이응준 이분이 됩니다. 30년을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던. 그래서 이응준의 밑에 많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들이 장교가 되고요, 장성이 되고요. 다 참모총장은 다 그래서 일본군 육사와 만주군이 우리나라 거의 20대까지 한 명도 광복군이 된 적이 없고 다 우리 참모총장은 역대 참모총장은 초기에 18기 거의 18기까지 70년대 후반까지 거의 일본군과 만주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북한은 여러분 북한이 이제 6.25 전쟁으로 했었지만 북한군은 다 빨치산 출신 아니면 중국 아까 의용군이라고 이제 의용대에서 나왔던 의용군 출신이더라.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북한군은 지도부가 다 전부 100%. 좀 서글프죠. 적어도 우리 광복군. 그래서 이제 광복군이 이제 합류를 하고 실제는 광복군이 또 역할도 해요. 뭐 손원일 장군 같은 경우는 해군 참모총장 해군 창설의 역할을 하고 광복군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님 아들 둘째 아들도 우리 국군에 참여를 해요. 공군 중장까지 됩니다. 그래서 김신이란 분이에요. 나중에 박정희 쿠데타 동조하면서 큰 부귀영화를 누리긴 하는데요. 김구 선생 아들이.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요. 최근에 이런 겁니다.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 6.25에서 이 자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데 역할을 했죠. 조금은 했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혼자 다 가져갔다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는 미군이 다 화력으로 많이 이제 제공했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이 했던 거는 약간은 뭐 동료 정도 했겠죠. 크게. 근데 실제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광복군 출신 중에서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 국군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제는 영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만주군하고 이제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군 요직을 차지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중심축을 차지하다 보니 많은 이제 역사라는 게 그죠? 그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다부동 전투조차도 우리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던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실제는 여기 우리 북한군 쳐들 때 3일 동안 여기 한강을 방어했던 김홍일 장군이죠. 이분이 3일 동안 방어를 했는데 이분이 진짜 영웅이죠. 영웅으로 따지려면. 이분은 광복군 출신이고 중국군 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소장까지 했고 우리 국군에 참여했었고, 실제 이제 남한 우리 국군의 대한민국군의 장성으로 와 있다가 6.25 전쟁 있을 때 여기 시흥 전투사령관 이 한강을 방어했을 때 이 김홍일 장군이 3일을 끌어주는 바람에 나중에 뭐예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만들 수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준 분은 김홍일 장군이에요. 그래서 6.25전의 영웅 김홍일 장군을 뽑아야죠. 백선석 장군은 아닙니다. 약간의 공이 있더라도 김홍일 장군이 훨씬 더 큰 공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왜곡이 왜 들어가냐면 김홍일 장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주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장성까지 올라갔고 광복군 출신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만주군이 우리 국군의 핵심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계속 안타까운 것은 이 혼선이 있는 거죠. 제 무덤이 있어요. 이 두 분은 같은 동기고, 같은 일본 육사나학장 전혀 다른 길을 갔고요. 지금 같이 묻혀 있어요. 우리 서울 현충원에 같이 묻혀 있는데요. 더 양지 바르고 더 좋은 쪽에 이분이 있고요. 더 위쪽에. 그 아래쪽에 우리 예국 지사들 묘가 바로 옆에 좌측 아래쪽에 있는데, 지청령 장군이 이분 밑에 있어요. 가까운데. 이게 웃기잖아요. 현충원이 아니 일본군 반민족 행일자들 뭐 국군 예를 대한민국 국군에서 공원이 있더라도 굳이 같은 묘역 근처에다가 굳이 붙여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양지바른 쪽에 왜 이응준 이분이 묻혀있냐 이거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만약 비현실적이다. 그래요. 파묘를 하고 비현실적이라면 적어도 같은 애국지사들, 독립군하고 광복군 했던 분들과 여긴 좀 따로 분리 좀 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그러면 서울 현충원은 애국지사, 독립군 뭐 이런 분들하고 대전은 뭐 우리나라 국군에서 그래도 남한에서 공원이 있던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하든가. 어떻게 애국지사 묘 옆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했던 사람들 묘를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슈된 부분들 고민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됐는데 그러면 파묘까지 아니더라도 좀 분리를 하자. 좀 분리. 이건 모욕인 거예요. 외국 지사들, 우리 독립 지사들 이분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지금 후손들이 지금 대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역사 강사로서는 지금 속이 좋지 않아요. 이게 백선엽은 지금 대전 현충으로 가 있잖아요. 이게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파묘가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최소한의 설득력을 있게 아까 제가 말한 서울하고 이 대전하고 분리를 하든가 뭐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손들을 어떻게 애국지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고민들을 같이 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조선경비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조선경비대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자주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미군정이 만들었고 일본 육사, 일본 만주군 출신들 중심으로 경비대, 그 다음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이 됐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민족적 정독성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적어도 우리 독립을 위해 애썼던 광복군이나 독립군으로 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근거는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헌법 전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에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명시된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국군의 뿌리를 해석하고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국군의 날도 좀 바꿔야 되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제국까지 갔는데 대한제국 황제가 주권을 가졌어요.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성립하면서 황제 전제 군주정이었어요. 그래서 1910년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1919년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비록 임시정부지만 민국으로 바꿨잖아요. 민국으로. 주권자가 모든 국민이 돼야 되는 민국으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망한 지 9년 만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을 계승했던 나라로 지금 101년이 된 거예요. 올해. 그럼 국군도 다시 재조정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슬프게도 민국으로 바뀌었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이 친일파들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국이 됐지만 어느 민국? 반민족 행위를 했던 만주군과 일본 군 장교가 우리 국군의 주역이 되고 대한민국이지만 국군 자체는 뭐예요? 반민족 행위자들이 차지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이렇게 강의를 전반적으로 짧게 하고 나서 좀 질문 이런 것들 좀 받고 싶어서 오늘은 원래 1시간 강의를 생각했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질문,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에 지금 댓글로 혹시라도 질문, 궁금한 거 설명하는데 또 필요한 부분, 더 보충할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이나 질문 같은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설명한 부분들 이어서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안 봐요? 사진 안 봐? 오늘 원래는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잠깐 그러면 사진을 지금 보여주면서 질문을 받아볼게요. 첫 번째 대한제국군 사진을 잠깐 보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뜰 겁니다. 어떤 거요? 대한제국 첫 번째 시위군, 대한제국 첫 번째 시위군이라 부분들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어떤 건지 몰라요. 이거?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잠깐 사진 지금 새롭게 지금 저희가 원래 강의 중간중간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 요거는 이제 조선 경비대 처음 창설할 때 1946년에 창설한 조선 경비대 1연대 창설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1년대 요 보면 일본 제국 이제 일본이 패망했는데 불구하고 군복이 없으니까 일본군 군복을 입고 경비대를 창설했어요. 좀 웃기죠? 옷이 없으니, 의복이 없으니, 군복이 없으니 일본군 군복을 입고 창설을 했습니다. 그걸 나눠줘요. 제대로 무기도 제대로 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광복이 되고 미군정은 경찰에게는 일본 미국 소총, 미국제 소총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 군복들을 지급하는데 경비대는 잘 지급이 안 됐어요. 좀 열악했어요. 그 열악한 사진들이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띄워. 예, 아무거나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지금 조선 경비대 초기의 모습 사진에 봤고요. 예, 요게 이제 지금 보시나요? 지금 요게 대한제국군 시위대인데 요게 대한제국군이에요. 요게 어떻게 보면 굳이 따라가면 이제 국군의 뿌리 대한제국까지 간다면 대한제국군대예요. 그리고 여기에 1907년에 해산되는 비운을 낳고요. 그 해산시 때 남대문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하죠. 남대문 전투를 했던 그 대한제국군입니다. 그리고 이 일부가 나중에 해산당하고 의병에 합류되고 그 의병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1910년, 20년대 독립군에 또 같이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초기의 사진의 모습이에요. 대한제국군입니다. 네, 신흥무관학교 지금 모습이죠. 지금 사진들. 네. 여기 신흥무관학교는 우리 독립군, 어떻게 보면 광복군까지 하면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의 어떤 자양분, 여기 사관생도부터 여기 출신들이 거의 우리 독립운동의 큰 태산 같은 분들입니다. 큰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던 그런 학교예요. 서간도 여기 신흥무관학교에 저 이회영 형제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면서 10년 동안 거의 3,000명 정도가 배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거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뿌리를 여기서 찾아야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적전, 이범석, 김원봉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출신이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청산리 전투를 하고 나서 승리 이후의 사진을 찍었더라고 우리가 북로 군정소 군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이 김자진 장군이 아닐까 확실하진 않아요. 여기 다리 꼬고 있는 요 장군이 김자진 장군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후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런 분들이 우리 국군의 뿌리고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 있는 분들이요. 예. 그래서 뿌리 다시 한번 여기 동로군정서 그다음 독립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요게 1940년 충칭에서 한국 강복군 창설 했을 때 모습이에요. 사진 찍었죠. 이제 단체 사전. 이때는 이제 강복군이 별로 없었어요. 일단 이 총사령 본부만 이제 본부에 한 40명 정도 아주 적은 규모로 지금 여기 충칭이고요. 가릉빈간이라고 지금 여기가 이제 가릉빈간이 충칭 가릉빈 예, 가릉빈간이고 오전 일찍 했었어요. 일본군이 공습을 이제 충칭도 했기 때문에 오전 한 7시 정도에 오전에는 공습을 안 해서 오전 일찍 찍고 사진까지 지금 촬영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한국 강복군 창설 1940년 아까 그 사진 모습 보셨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80주년. 그래서 미리 하루 땡겨가지고 강의를 한 겁니다. 내일만큼 한국 강복군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루 앞당겨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다시 여기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가 유명한 이제 독립군들이 유명한 활동 지역 그리고 청산리 봉오동 청산리 전투 주로 참가했던 그런 우리 독립군 단체들 사진입니다. 우리 한국사 교과서나 여러 뭐 많이 나온 지도인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광복군 그리고 우리 국군의 뿌리에 여러 다양한 독립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한독립군 있었고 소로군정소, 북로군정소 기타 여러 한 10여 개 이상의 독립군 단체들이 만주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항일투쟁을 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광복군 창설 80주년 기념 특강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